뭐 정말로 속이 시원하진 않은데 뭐 대충 알 것도 같기도 하고 뭐 그렇다. 근데 두 개를 같이 내려가지고 먹으면 진짜 완전 다르다니까? 근데 진짜 깝깝해 죽겠네. 커피예요? 커핑도 그렇고 브루잉해도 그렇고 두 개 딱 비교하면은 완전 그냥 에스프레소는요? 이리 에스프레소는 처음이에요. 맞죠. 근데 에스프레소 영역에서는 비슷할 수 있다. 오늘 계속 먹어봤잖아요. 디팅은 먹을 만큼 먹어본 것 같다. 이걸 영상으로 추출되는 걸 한번 찍어보면 이 바텀리스가 사실 좋은데 이제 바텀리스가 아니요 괜찮아. 지금 바텀리스까지 하기에는 너무 있죠. 이거 진짜 웃긴 그림. 뒤에서 보니까 되게 웃긴 그림. 들어가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저울 건드렸어요. 아, 네. 잠깐. 이렇게. 하나, 둘, 셋. 약간 바보들 같기도 하고. 새 얼간이 막 이런 그 좋은 뜻이잖아요. 네. 오. 저 디팅은 저 희한하게 저렇게 되죠, 맞죠? 그러네. 녹화 안 눌러도 알잖아. 어쨌든 추천은 기록됐는데 네, 오케이. 오케이. 됐어. 이번에도 똑같이 나와요. 네. 계단식. 이거는 그냥 패턴인가 봐요. 대표님 되십니까? 있어요? 있어요. 네. 조금 더 조여서 가볼까요? 잠시만요. 좀 내려주셔야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알아줘야 돼. 들어가겠습니다. VP를 해놨어. 어? VP를 해놨어. 안 그래도 보니까 압력이 한번 점프나네. 아 가끔 그러더라고요. 네. 탁 튀기. 지금 몇 그램이야? 이게 38인데 죄송해요. 제가 VP를 해놔가지고 이게 추출이 좀 잘했어요. 짧은 겁니다. 들어가 있고 추출 시작하겠습니다. 네. 43g에 끊을게요. 45, 46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아까 마지막에 초당 마지막에 4g 정도 조금 안 됐으니까 한 43 정도? 몇 그램이야? 50g. 됐어. 괜찮습니다. 됐어. 확실히 좋아. 다른 게 낫죠. 이게 오히려 더 근데 그래프가 다른데 좀 많이 네, 아까랑 어때? 오히려 일시 떨어지는 게 네, 선형적으로 떨어져요. 아까랑 되게 다른데 왜 이렇게 다르지? 이거 킵하고 한 번 더. 아니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딱 피크점 찍다가 내려가죠. 네. 여기. 네. 그 먹어보죠. 일단 먹어보고. 왜냐면 저게 후반부까지 추출을 계속 길게 가져가서 아까 전까지는 제가 상승하다가 계속 멈춰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상승 곡선에서 끊었을 때랑. 네. 그럼 사실은 더 추출을 더 가져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했을 때는 좋은 추출 그리고 먹을 만한 추출이라고 했을 때는 피크점이 일단 나타나고 하강하는 샷이더라. 이게 거꾸로 갔다가 내려가다가 막 올라가는 건 아니더라. 라는 가설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21초 없던 플레이버도 나오는데? 네. 뭔가 더 나왔어. 인사가 좀 바뀐 것 같기도 하고. 렉스의 인공지능이어서 막 알아서 막 이렇게 세팅. 안 바뀌었어. 무슨 안 바뀌었어. 저런 패턴이니까 올라가다가 하강을 할 때가 괜찮았다. 라는 게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A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꾸로 막 이렇게 V형. 근데 여태껏은 우리가 A형이 되기 전에 끊어버렸던 걸 테스트를 해서 봤으니까. 이게 저는 더 좋아요. 단맛은 분명히 더 나왔고. 여기서 끊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는 게 그걸 확대해보면 그렇게 보일 건데 지금은 길게 하니까 이제 결국 저거네? 근데 이 씨가 좀 달라요. 아까는 이렇게 찍었다 위로 올라가거나 네, 수평을 가거나 했는데 위로 갔는데 근데 저 이씨 패턴도 우리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씨 패턴이거든요. 네. 제가 지금까지 추출을
그러니까 쓸 수도 있는 거네. 그러니까 소 뒷걸음 뒤치다가 지금 한번 밟은 네. 거예요. 근데 저 패턴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추출할 때 사람들이 괜찮다 하더라 라고 하는 걸 이제 백화 대표님이 이제 말씀을 이씨 갖고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플로우까지 보면 저런 A형이 나타나는 경우가 괜찮더라. 아니 근데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PC 플로어랑 같이 봤을 때 이씨가 지금 중앙 그 자주색 곡선이 일단 저런 식으로 최대 피크치가 나타나고 하강하는 형태로 나타나면 그렇죠 위에 지붕처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그러니까 1대2 그러니까 20에 40% 하면서 수율 대략 20% 찍으면 요 얘기만 들으면 누가 봐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렇죠. 지금 아마 재보면 수율 20 근데 아까 넘을 저희가 것 먹으면 같은데 19%였고요. 지금은 넘을 것 같은데 지금 샷은 맞아요. 양을 많이 뽑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50g까지 뽑아서 저렇게 나온 거잖아. 맞아요. 제가 본 백화 중에 제일 이쁘게 나왔어요. 디카페인. 아 디카페인은 이 이시기울기가 절벽처럼 나오니까 좀 그렇고. 페트리온에 제가 디카페인을 누가 영문을 엄청 해가지고 한 거 번역해 놓은 게 한 2달인가 3달 전에 있는데 아마 그것도 못 읽어보셨으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네. 디카페인은 근데 디카페이네이티드 하는 과정에서 맞아요. 저질 네. 손상이 가잖아요. 그런 게 이제 영향을 분쇄까지도 영향을 미치. 2.5일 때 15초 나왔고요. 아까가 딱 이 정도. 이게 한 20초. 처음에 2로 갔을 때는 28에서 30 정도 나왔어요. 그렇게 하면 돼. 그럼 내가 근데 반응이 되게 크게 나와가지고. 근데 되게 자연스럽네. 뭐. 그러면 이거는 네. 똑같이 1대2로 가나요? 파인하게 가서 걸로만 보는 거니까? 변수를 하나만? 아까랑 똑같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추출을 하셨던 비율대로. 1대2? 네. 40g. 50g 그냥. 아니 저희 방금 전 거 말고 저희가 그 10번 테스트 했을 때 들어가겠습니다. 소리가 좀 심상치 않은데? 더 빨리 나게 가야 되겠네. 며칠 끝났네요. 23초. 아니 플로우가 되게 특이하다, 맞죠? 그러니까 지금. 저게 뭐지? 저게 저건 채널링 같은 그런 걸로 봐야죠. 네. 왜? 뭐가 또 이상해? 네. 58초까지 나와가지고. 58초? 네. 그렇게 크게 차이 난다고? 두칸 가는 게 있는데. 근데 이게 이게 특정 지점 네. 이하로 또 메시가 가늘어지면은 완전히 다르게 또 나오는 것 같아요. 들어가겠습니다. 화면 녹화했나? 화면 녹화 제가 눌렀어요. 그 녹화 후에 화면 한번 찍어주세요. 그렇죠. 이제 좀 근데 얘는 플래퍼 싱글딩 그라인더 치고는 되게 타이트하게 추출을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입도 분포가 EK보다는 조금 더 복합적으로 만들어지는. 이게 그럼 한 칸 사이에 0.5칸 정도도 변경이 될까요? 이게 그러면 에스프레소 그라인더 날 그대로 써서도 야 이거 재밌겠다. 야 이거 좋은 자료. 잘 나온 것 같아요. 잘 나와. 중간에 거의 물 나온 것 같아. 잘 나온 것 같아요. 야 이거. 야, 이건 되게 독특한 패턴. 삼키셨어요? 그냥 되게 쓰다, 이건 진짜. 네. 이거는 나에 대한 공격이에요. 야 이 새끼야 세팅을 하나 못 잡아가지고 이 새끼야. 근데 더 특이한 맛있는 거는 커피를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분쇄도 세팅이 아까는 2였거든, 이거 테스트할 때는. 근데 지금 이거보다
조금 굵어진 거 아니에요? 가늘어진 거. 2.2였죠 방금. 아까가 처음에 이거 할 때는 네. 2.2였고 아 2.2였고. 지금 1.8. 아 가늘어지긴 1.8. 네. 되게 민감하네 엄청. 네. 1.9, 1.8. 근데 오히려 얘는 이렇게 하면 에스프레소 세팅하기에는 2.7. 더 맞겠긴 하네. 요거 네. 가운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신은 번쩍 드네. 아까까지 쓰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엄청. 굵게도 가볼 거예요 반대로. 굵게 가볼까? 약간 약 같은 쓴맛 있는 것 같아. 맞아요. 2.2였잖아. 이번 채널링이 엄청났어요. 들어갈게요. 씨. 네. 얘도 그러니까 아까 얘도 똑같은 괜찮네. 거야. 예. 몇 시야 지금? 20초에 41.5. 입자가 더 가늘어진 거 맞아? 더 굵어진 거예요. 다 온도. 얘가 몇 초라고요, 추출이? 얘는 20초. 20초. 크게 아까랑 크게 차이 없는데 맞죠? 시간은. 더 굵게 갔었어요. 얘 가는 쪽은 좀 타이트하게 반응하는데 파이널하게 갔을 때보다. 나 지금 분쇄도가 아까보다 줄어진 거죠. 얘도 괜찮아. 얘보다는 아까 좀 방금 너무 센 걸 먹어서 괜찮게 맞아요. 느껴지는 건가? 아니 어쨌든 이 유리향이 이렇게 이것도 약간 더 심해졌다. 있어. 그 특유의 그 에티오피아 워시드 네. 그 느낌이 있어. 와. 밸런스도 얘도 괜찮아요. 예. 그래서 조금 더 길게 뽑았으면 좋았을 나도 아까 그게 더 맛있어. 길게 뽑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까 50g이 의외로 여기가 좀 더 비슷해. 길게 뽑으면 저 피크 위치가 그러니까 전체 샷에서 피크 위치가 앞쪽으로 이동하게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더 이해되시죠? 많이 생기니까. 뒤쪽이 길어지고 내려가니까. 그래서 제가 원래 이걸 보면서 비슷한 패턴이 뭐였다고 생각하냐면 그 기본적으로 맛있다고 생각하면 저 피크 위치가 우리가 약간 저 개념, DTR 개념 로스팅할 때 그럼 이걸 걸어두고 직전 비교해서 길게. 똑같이 해서 조금 길게 해서 저 피크를 중간, 그러니까 맛있다라고 하는 컵들은 대부분 중간에 있거나 초반 3분의 1 지점에 약간 저렇게 있다가 내려가는 형태로 많이 보이더라고요. 내려가는 게 아까 말씀드린 DTR의 개념으로 맞아요. 보고 있다는 예. 말씀. 그리고 저기 지금 녹색으로 우리가 유량 보고 하는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ROR 개념 형태로 나중에 끊어서 또 기울기를 한번 보는 건 ROR 개념이고 이 피크 위치점이 유의미할까? 라고 하는 거. 근데 뒷부분을 길게 한다는 건 저거를 그러니까 피크를 앞으로 보낸다는 개념하고 똑같거든요. 전체의 시간을 보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저 그래프가 나왔을 때 맛이 좋다라고 하는 거랑 맛이 좋았을 때 그래프를 봤더니 이런 패턴이더라 하는 건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이 벨카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라가 아니라 우리가 베스트 샷을 뽑았을 때 이런 패턴이고 이런 형태가 나타나니까 이러한 당신의 커피가 이런 패턴에서 맛있게 나타나면 이 패턴을 재현하기 위해서 노력해봐라. 이거는 QC의 과정일 수 있죠. 이게 약간 프리츠에서 매번 샷을 사람이 맛보지 않고 거의 커피가 거의 동일한 커피를 계속 쓰니까 매일 그렇죠. 그렇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저게 만약에 그래도 계속 어떤 데이터를 좀 쌓아서 괜찮다면은 저 DTR 범위처럼 저런 그 걸 맞아요. 예. 만들어서 레퍼런스 그래프를 만들어 놓으면 어느 정도 저런 우리 걸로 커피에서 요 때는 요 정도 시간에 왜냐하면 DT 여기서 말하는 저 피크 위치는 결국 총 추출 시간을 네. 기준으로 저 위치를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완만한 형태로 저런 식으로 계속 재현성 있게 추출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추출의 어떤 균일성을 잡기 위해서 이 거의 똑같은 커피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카페에서는 접근 가능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눌렀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네. 아, 되게 앉아버린 거. 50g? 50g. 속도 봐서는 60g 정도 가능하고 있는데? 아까보다 빨라진 거. 그러니까 아까보다 빨라진 거. 이야 아주 난리가 났는데? 50.6g.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좋아. 50g 뽑으면 네. 뭐로 야 여기 보기만 해도 저거 안 보고 되겠구만. 아예 됐어. 아유. 제일 맛없다 오늘.
먹은 것 중에. 우와. 디팅은 먹을 만큼 먹어본 것 같다. 요약을 좀 해야죠. 근데 오늘 제일 맛있었던 거 디팅 아까 50g 먹은 거. 아까 그 50g. 이 분쇄도에 50g. 20초에 50g 떨어졌을 때가 제일 괜찮았던 거. 그때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것처럼 A자 형태. 맞아요. 그 그래프가 제일 안정적이고 얘 같은 경우는 눈으로 봤을 때 채널링이 일단 좀 많이 심해서 근데 아무리 채널링들이 난다 해도 딱 저 시점에 뭔가 굉장히 특이한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게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신기해요. EK를 한번 먹어볼까? EK요? 응. 나쁘지 않죠. 저는 다 좋습니다. 이 정도만. 그래 EK도 EK를 먹으면 지금 조금- 우리가 아직은 기억은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EK도 조금 뭐 세팅을 K는 베스트 메시가 세팅을 0.1이라 더 파인하게는 0.1이라고? 네. 0.1이라고? 네. 에티오피아고 네, 하니까 이미 0.1 제가 0.1로 맞췄는데 더는 안 되죠. 0.1을 더 줄. 나를 더 붙여야 될 텐데 그러면 네. 그럼 그냥 50g을 뽑아봐. 콜라 무거워. 그냥 얼라이먼트 안 맞나? 약간 좀 안 맞는 것 같긴 해요. 들어가 진짜. 있어. 준비됐습니다. 아 뜨거. 들어갈게요. 우와. 네 감사합니다. 사약인데. 확실히 먹기는 편해요. 길게 추출하면. 차이를 모르겠냐? 근데 이 그래프들 보면 플로우만 딱 보면 명확하게 디팅하고 EK를 구별할 수 있어요. 희한하게. 약간 이렇게 뒤도 그렇고 앞부분 보면 네. 네,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얘는 EK네? 계단이 없네? 보니까 EK인 거야. 앞에가 그렇게 엄청 차이가 있네. 네, 그래서 이게 입자들이 이제 초반에 어떠한 구조감을 형성하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 이것만 보면은 대안이라고 해볼 법하지 않아요? 할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EK43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더 분쇄도를 가능하게 못 세팅하잖아요. 맞죠? 근데 라이트 로스팅이 더 심해진, 진짜 약한 라이트 로스팅은 더 추출하기 쉽지가 않을 거고. 더 파인하게 갈 수 있는. 그렇지. 예. 근데 디팅 같은 경우는 에스프레소 추출을 싱글 오리진으로 할 때 이 로스팅 레벨에 크게 상관없이 다이얼을 좀 조절하면 어느 정도 커버를 좀 할 수 해볼 수 있고. 있다. 근데 그게 유량 패턴에서도 초반부에 어떠한 것들, 그다음에 유량 자체가 익게 사람이 조금 더 빠르잖아요. 파인하게 가도. 근데 얘는 그래도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타이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관점이 있고, 관능에서도 막 미친 듯이 달라서 뭐 어느 쪽이 막 엄청 우위에 있다 이런 건 아니니, 비슷한 관능 패턴을 어느 정도 유사한 성향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 다이얼인 관점에서는 랩스윗이 그래도 좀 사용해서 편리함이 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잔량 요런 거. 하긴 뭐 근데 EK가 막 커피가 안 나올 정도의 가늘기로 추출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네. 근데 뭐 정말로 속이 시원하진 않은데 뭐 대충 알 것도 같기도 하고 뭐 그렇다. 근데 모를 거 먹이면 구별 모를 못할 것 것 같은데요? 추출하기 확실히 아, 근데 두 개를 편할 것 같이 같긴 해요. 내려가지고 먹으면 진짜 완전 다르다니까? 근데 진짜 깝깝해 죽 건데. 커피예요? 커핑도 그렇고 브루잉해도 그렇고 두 개 딱 비교하면은 완전 그냥 에스프레소는요? 이 에스프레소는 처음이에요. 맞죠. 근데 에스프레소 영역에서는 비슷할 수 있다. 오늘 계속 먹어봤잖아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농도에서는 수율도 비슷하고. 왜냐면 저기 두 개가 사실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커피라고는 해볼 수 있죠. 수치만 보면. 저 정도는 뭐 저 정도 다 오차 범위 안에서 거의 똑같다. 추출 양 시간 거의 다 비슷하다. 근데 저게 똑같다고 해서 맛이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추출되는 양상이 다를 때를 유추해 보면 입자의 어떠한 스타일이 다르구나. 그 정도. 근데 일단 다이어리는 랩스윗이 좀 편한 것 같고.
EK43은 초반부터 끝까지 어느 정도 초중반까지 유량이 되게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걸 봐서는 입자들이 좀 더 균일하지 않을까라는 추측. 대신에 다이어린이 어렵다. 근데 조금 더 인텐스한 향미의 샷은 EK가 좀 가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대부분 사람이 추출 시간 갖고 세팅을 한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미분이 많거나 첫 번째, 혹은 조금 덜 균일하거나가 랩스윗의 그죠. 특징일 수 있으니까. 저는 그냥 이거하고 상관없이 벨카 필터의 입장으로 보면 결국 마시기 편한 샷들은 20%는 저런. 그러니까 저 공식은 무조건 들어가네요. 처음에는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았는데, 처음에 우리가 계속 그걸 조금 더 길게 끌면은 먹을만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저것도 사실은 뒤에 길게 끌었으니까 저렇게 나온 거지. 근데 아무튼 저는 저 패턴에 대해서 오늘, 왜냐면 이 주제는 원래 주제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바뀐 주제에서 저 패턴이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초반에는 계속 그렇게 안 나왔었잖아요, 맞죠? 계속 올라가고 특이하다 했는데 추출을 끌어보니까 결국 추출의 DTR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뭐 우리가 로스팅에서 DTR이 무조건 이렇게 해서 맛있다라고 하진 않잖아요. 하지만 잘된 추출을 보면 대부분 DTR이 이 정도 범위에 좀 비슷한 경우가 좀 많더라라는 개념하고 사실 비슷한 관점에서는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그리고 먹지 않아도 추출 시간이 같을 때는 그래프 흔들림이 별로 없고, 저 정도의 패턴이 된다라고 하면, 근데 지금까지는 모수가 적으니까 계속 이거를 다양한 환경에서 추출했는데, 근데 먹을 만한 샷을 보면 다 일관적으로 저런 패턴이 계속 존재한다. 그리고 맛없는 샷에서는 이상하게 저 패턴이 잘 안 나오더라라고 하면 일반화할 가능성이 조금은 있는 거죠. 네. 단언하기는 쉽지 않고. 레이시오에 따라서도 조금 가능성을 다른 쪽으로 열어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하고 엄청 레이시오가 사실은 그건 긴 편이죠. 되게 적게 담고 많이 추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패턴이 있었거든요. 반대로 적게, 그러니까 많이 남고 엄청 길게 추출을 해도 그 레이시오가 아니라 저런 패턴들이 존재하는 걸 봤을 때는 시간에 아니고 전체 시간축에서 그 안에서의 어떠한 이거는 일단 있을 수 있겠다. 어떠한 게 존재할 수 있겠다. 최고 20%를 찍은 순간부터 만약에 하강한다 없었을 때 네. 그 뒤에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는 그냥 전체에서 요거의 비율만 따지면 요게 어느 정도 차지했는지는 그냥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계산을. 그렇죠. 그냥 네. 이게 전체에서 이게 어느 정도 위치에서 이게 솟아 있는지는 눈으로 딱 봐도 보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 초반 3분의 1에서 한 50% 중반 2분의 1까지 온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초반 추출 같은 경우는 거의 맞아요. 피크치에서 더 길게 추출했으면 아마 내려가는 게 보였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올라가는 중간에 중에 끊었으니까. 대부분 종료가 된 상태였으니 물론 그게 되게 맛있는 샷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먹어봤던 것 중에서는 오히려 조금 더 길게 해서 네. 먹었던 게 다들 맞다고 하면은 이거는 세팅에 정말 유의하다는 거잖아요. 아직 맞는지 안 잘 맞는지는 모르겠어. 계속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증을. 아니 근데 왜 맞아? 아니 그것도 아니지. 근데 많다는 이유, 제가 그냥 논리적으로 설명했을 때는, 자, 우리가 커피컵을 보자 했을 때는 성분은 계속 없어지는 게 맞거든요. 그쵸. 네. 그치. 그건 없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맞지. 거고, 초반에는 증가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초반에 유량이 되게 적으니까. 그러니까 그 농도에 그 EC의 추출 양을 곱하면 당연히 초반에는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게 맞고, 하강하는 것도 맞는. 그게 원래 제일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건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일반적인 상황을 벗어나는 경우면 관능적으로 별로 안 좋더라. 그렇죠. 살짝 라고 초전도체 같지. 초전도체 되게 관심 많거든요. 근데 현상과 증상은 있는데 원인이 요인이 무엇인지 모르더라. 현상은 근데 사실 아니 대충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지. 그쵸. 논리적으로는 말이 돼. 아까 말했던 그 리스트레또 에스프레소 룽고의 개념도 저걸로 보면 가져. 우리가 아까 리스트레토 네. 뽑은 거예요. 그렇죠. 아까 그렇죠. 거기서 네. 어느 정도 비율가 있는 에스프레소, 아니, 근데 더 가면 룽고 이렇게. 아까 그 숫자만 보면은 전혀 이상한 그건 세팅이 아니지만. 아니야.
근데 실제 추출을 실시간에 모니터링한 지수들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게 그런 경향을 나타내는 거죠. 사실 저희가 뭔가 더 뽑을 수 있는 것들을 중간에 끊어버리는 끊어버리는 예. 그러니까 인텐스는 되게 좋아요. 근데 이게 마시기에 그냥 컴포터블한지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컴포터블한 컵을 어떻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A 형태가 대충 들어맞는다 정도? 근데 이거는 저희가 매장에서 계속 하면서 지켜는 봐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어차피 지금 앱에선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일단 저 그래프가 무조건 요 특히 A자가 되게 의미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건 저는 당연히 아니고 첫 번째는 이 파동 눈으로 맨날 우리가 바텀리스트로 지켜볼 수는 없으니 이러한 지글거리는 것 자체가 우리가 긍정적이지 않다는 건 이거는 납득할 수 있잖아요 이제는. 그리고 유량이 갑자기 증가하다가 갑자기 뚝 꺾여가지고 혹은 이씨가 뚝 꺾여가지고 다시 치솟는 것도 이것도 이상하다. 이상한 거죠. 그건 확실하니까 그것들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계속 저걸 관찰하다 보면 일단 디펙트 없는 샷에 대한 접근을 할 수가 있고 근데 디펙트 없는 샷들을 계속 관찰하다 보니까 저 패턴이 실제로 유의하더라 라고 하는 것들은 나중에 많이 데이터가 쌓이면 우리가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강배전은 저희 팀에서 한번 해볼게요. 저걸 저 좀 이렇게 뽑아보고 어느 정도 저 너 지금 말은 했는데 언제 할래? 너 저거 할 수 있겠냐 너? 매주 화요일마다 해요. 근데 제가. 아 그래요? 네, 매주 화요일마다 하고 있어요. 근데 유량만 지켜보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 씨발 존나. 수요일 목요일 이거 업무 날이어서 화요일은 매장에서 가서 큽니다. 아니 지금 씨. 지글러 사이즈 바꿔서 테스트 하고 있는 거고 끝나면은 저걸 할 수도 있는 거고 주제는 제가 선정하기 나름이어서. 전 해보고 싶은 테스트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저걸 그러면 실전에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 이제 그거를 사실은 결론 도출까지 가야 유의미하다고 어쨌든 여러 결과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일단 저희가 쫙 여러 군데서 봤잖아요. 그럼 일단은 벨카로 만약 잡는다라고 하면 지금 저 그래프처럼 변곡점이 나타나는 구간 분명히 있어요. 네. 원인은 뭔지 모르지만 없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나타나긴 하는데 그 변곡점을 완만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일단 샷에서는 기본적으로 괜찮더라 라고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니은자로 엄청 꺾이는 것도 사실 그렇게 나쁘진 않는데 문제는 다시 올라가는 경우. 네. 예를 들어서 근데 이렇게 보면 세팅보단 디자인이라는 말이 더 맞을 수 있어요. 네, 이게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 확실히 이상하거든요. 맛에서도 거의 대부분 이건 좀 이상해. 근데 그럴 때 플로우에서도 나타나는 게 있고 그리고 그거랑 플로우를 같이 보면 플로우가 막 미친 듯이 여기서 막 쳤다가 올라갔다. 이건 사실은 채널링이에요. 결국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플로우를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그런 것들이 보이고 여기에서도 보면 플로우가 뭔가 딱 꺾일 때 얘도 바뀌잖아요. 네. 그럼 S 추출이라고 하는 거는 유량이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게 급속도로 바뀌는 건 사실 긍정적이지 않아요. 최대한 안정적으로 아까 우리는 그건 이미 공극에 대한 속도, 속과 유량의 개념으로 이미 어느 정도 합의는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유량을 지켜보는 것 그리고 EC는 결국 성분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절대적이진 않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보면 이 샷이 먹지 않아도 약간 조금 디펙트가 있을 것 같다. 를 분명히 알 수 있죠. 총 추출 시간은 지켜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앞부분이 아까처럼 계속 길게 가서 떨어진다. 이것도 앞부분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안 봐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걸어서 멀리서 이렇게 봐도 지금 샷이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는 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으니까. 보는 건데. 그래서 재밌었어요. 저도 이걸 보면 이씨를 봤을 때는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플로우를 같이 보니까 되게 신기하잖아요. 이씨가 이렇게 바뀌는 지점이 플로우가 바뀌는 지점하고 똑같죠. 맞아요. 네, 제가 그래서 계속 그거를 왜 저럴까 하다가 여러 가지. 근데 그 부분 저 부분 이후부터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가 알아서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저걸 안 바뀌게 하고 저때 EK 사장 같은 게 저게 급격하게 높은 상태로 계속 바뀌어버리면 더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저걸 제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게 미분의 마이그레이션 때문인가? 그게 이런 항상 것들. 의문이었어요. 플로우랑 EC를 계속 이제 90개를 이렇게 보니까 뭔가 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는 건 분명히 한데 근데 그게 원인이 뭘까? 도저히 알 수가 없을 것 네, 같아요. 근데 저게 잘 나타날 때도 있고 안 나타날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입자가 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잘 견고한 배열을 만들어 두면
영향을 덜 받아. 그러니까 안 움직인다 이거죠. 덜 네.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량이 계속 안정적으로 계속 입자 사이에서 원하는 순간 내가 끊을 수 있을 정도의 컨트롤되는 유량으로 나오는데 이게 내가 걷잡을 수 없는 유량으로 컨트롤되면 1초에도 엄청나게 많은 이 샷의 무게 변화가 생겨버리잖아요.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스칸나우 같은 경우는 초당 2.5 이상이 돼버리면 밀리리터 퍼 세컨드 이상이 되면 수출 유량이. 네, 올바른 세팅을 안 본다. 그건 에스프레소 자기는 뭐 설정하지 않는다. 왜냐면 2.5는 되게 많은 유량이에요. 10초만 해도 25g 추출되는 거랑 사실 그렇죠. 별반 차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압력도 되게 중요할 수 있지만 오히려 추출되는 물이 입자를 어떤 속도로 지나가는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저런 현상들을 알고 이게 디게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접근할 수 있으니까 디게싱이 대부분 되는 커피들 뭐 이렇게 늘어나다가 확 줄어들거든요. 그러면서 유량이 되게 늘어나요. 근데 눈으로 보면 유량이 눈을 안 보여요. 근데 무게는 물만 나와 사실은. 왜냐하면 이미 공극이 더 이상 좁혀지지 않는 정도로 만들어진 상태에서 근데 그건 측정을 무게로 안 해보면 몰라요. 네. 제가 페트리온에도 예전에 올렸던 게 있는데 소출 초반, 중반, 후반을 유량 그래프 그때는 아카이아의 이제 그 그래프로 나타낸 거랑 비교를 해보면 사람들은 그러니까 디게싱이 안 된 상태의 커피 수출을 할 때 초반, 중반에 엄청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제일 많이 나오는 줄 알아요, 커피가. 근데 무게는 유량은 이 상황인 거예요. 초반이고 여기는 막 엄청 많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그냥 이 정도인 거예요. 후반이 사실 더 많아. 초당 유량은 더 많은데 그때는 줄기가 모여져 있는 거죠. 그냥 순수한 거의 물이지. 네, 그렇죠. 네, 그 전까지 이때 많아 보이는 거는 이산화탄소 기체상의 부피로 이제 부풀어 오른 추출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받아서 야 추출 너무 빨라 빨리 끊어라고 했는데 거품 가라앉으면 쭉 줄어드는 이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 저렇게 순간적으로 유량을 보고 총 유량을 보고 이제 어느 정도 분석을 하는 게 더 유의미할 거다. 근데 디게싱이 안 된 커피를 써버리면 네. 유량이 타이트하다고 초반에는 하긴 하겠지만 후반에 늘어나 버리거든요. 저런 변곡점을 줄여주는 게 안정적인 추출 흐르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플랫이 더 빡세요. 저런 안정적인 추출 잡는 게. 이케사담이 초반에 유량이 확 늘어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코니컬이 좀 덜해요. 왜 그러죠? 코니컬은 제가 자주 하는 비유 중에 하나는 이 방에 탁구공이 가득 차 있어요. 정배열에서 탁탁탁탁. 볼링공이 다 똑같이 있어요. 네. 그럼 우리가 유체역학에서는 공극이라는 걸 갖고 공극율이라는 걸 따지거든요. 이 방의 전체 부피 중에 탁구공을 정말 정배열 다 해놓고 볼링공을 다 정배열 해놨어요. 뭐 어디가 공극이 더 클 것 같아요? 풀링공이 똑같아요, 둘 공극은. 공극률은 똑같아요. 완벽한 구체상에서는 정배열을 해놓으면 이 공극의 크기는 다 똑같아요. 그 그러면- 부피 대비해서. 네, 전체에서. 또 같이 증가를. 단면을 투성을 본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결국 똑같아요. 작은 입자랑 굵은 입자나 물을 얼마나 잘 흘러가게 하는지는 똑같은 거예요. 네. 결국 입자가 균일할수록 그렇게 높아지는 거고. 그렇죠. 공극률이 오히려 높아져, 입자가 균일하면. 입자의 분포가 조금 다양할수록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작으면 당연히 엄청나게 공극률이 적어질 거라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아요. 제가 방금 들었던 예시는 완벽한 구체일 때 이야기고 정배열을 했을 때 이야기인데 근데 커피 입자는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근데 작게 갈면 갈수록 구형도라는 건 증가해요. 그러니까 크게 갈면 이게 납작하거나 뾰족하거나 길쭉하거나 이런 형태로 구체상에서 멀어지는데 가늘게 갈면 갈수록 원에 가까워지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거 아까 탁구공 볼링을 다시 이야기하면 근데 볼링공 안에 탁구공을 50대 50으로 예를 들어서 섞어요. 그러면 기하급수적으로 공격률이 줄어요. 그게 코니컬 그라인더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똑같은 추출 흐름을 만들려면 굵은 입자 비율이 훨씬 나는 거예요. 사이사이에 불균형 애들 껴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실제로 표면적은 이 코니컬 그라인더가 훨씬 작아요. 굵은 애들이 많으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작은 애들이 많으면 표면적이 엄청나게 높아지거든요. 그걸 계산해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관능적인 추출 흐름을 우리는 20에
40g을 30초에 똑같은 추출량만 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다른 표면적을 쓰는 거죠. 그 수율이 낮게 나오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에스프레소 추출해서 굵은 애들이 있으면 얘는 속에까지 도달을 못해요. 도달 못해. 뭐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율이 나쁘다, 그 수율이 낮죠. 그럼 수율이 낮으니까 얘는 저추출이야. 근데 그렇게 못 봐요. 오히려 얘는 표면에서는 더 많은 추출을 한 거예요. 플랫버보다는. 여기는 껍데기만 쓰니까. 근데 수율은 되게 적게 나오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물을 추출을 안정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흘려가기에는 사실 코니컬 버거가 더 유리한 거죠. 근데 수율 자체는 낮게 나오니까 이것들을 절충하면서 우리 맛의 어떠한 그걸 교집합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되게 고민할 게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이건 플랫버 같은 플랫이고 되게 비슷한 계열 두 개를 비교하니까 별 비슷한데? 근데 이 부분 좀 다르네 하고 근데 그거라도 발견한 건 되게 큰 거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데이터가 없으면 두 개 차이를 하나도 발견을 못할 거가 크거든요. 플로우를 보는 사람이 전혀 없는데 근데 희한하게 오늘 저희는 플로우를 봤잖아요. 근데 이게 명확하게 얘는 계속 이렇게 나와. 얘는 그게 안 보여. 이거는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는 실제로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대표님은 커핑으로 지난번에 하셨잖아요. 그때 되게 달랐잖아요. 근데 오늘 실험을 통해서 이 그라인더가 되게 서로 유사하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라인더가 유사하다는 것은 에스프레소 수출할 때의 관점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설렁설레했던 게 커핑에서 나온 맛이 에스프레소에서 잘 안 나온다고. 지금 근데 그렇게 규정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네. 근데 멀리서 보면 형태가 거의 비슷하단 말이죠, 그래프가. 맞아요. 이거는 따져보지 않으면 둘 다 성향이 비슷해요. 거의 네, 똑같아 거의 보이기도 비슷해요. 해요. 디테일한 어떻게- 점에서 좀 다른 거지. 어떤 지점에서는? 근데 그 아까의 그 분쇄도가 가늘어질수록 입자가 조금 더 구의 형태가 맞아요. 가깝다는 네. 개념을 적용을 해보면은 커핑 같은 경우는 훨씬 분쇄도가 굵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그라인더의 그 지름도 다르고 물론 RPM은 좀 비슷한 것 같지만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파쇄되는 양상이 차이가 더 그럴 분명하게 수는 드러날 있겠다 수 싶긴 있지 해. 않을까요? 그래서 그럴 수 커핑이나 있죠. 브루잉에서는 조금 더 그런 게 더 눈에 띌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는데 추출 방식 문제가 아니라 분쇄도 차이 때문에. 그게 어쨌든 둘 다 파이난 분쇄도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비슷한 추출 양상을 우리가 벨카로서 관찰할 수 있는 좀 그런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았을까. 근데 대신 분쇄도가 굵어질수록은 그 차이가 조금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네. 물론 이제 그럼에도 그 초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고 그게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내가 먹어봤을 때는 굉장히 큰 차이처럼 느껴졌던 게 실제로 그래프에서는 대단히 드라마틱한 차이는 아니어서 뭐 어쨌든 차이는 있는 거죠. 어쨌든 에스프레소 기준으로 했을 때 두 그라인더의 뭐 전체적인 이제 EC의 기울기나 이런 거는 좀 동일해 보인다고 하지만 추출 초반에 유량이 증가하는 속도의 그 형태에는 좀 차이가 있다. 근데 그것은 입도의 이제 맞아요. 차이가 반영이 된 결과지만 전체적으로 에스프레소 음료 전체를 판단을 해보면은 비슷한 계열인 거죠. 네. 비슷한 좀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가 되는 거고.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G팀 같은 경우는 메쉬를 좀 더 가늘게 쓸 수 있어서 좀 내장에서는 조금 에스프레소 다이어린 하는데 공용으로- 편하죠. 네, 네. 공용으로 쓰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그라인더 차이를 확인하려다가 에스프레소 추출은 추출을 확인하게 되는 결과를 A를 확인하려고 들어갔다 B를 확인하고 나오는. 근데 느낌. 분명히 입도의 차이가 유량으로서는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는 있다 정도는 이제 피는 맞아요. 박아진 것 같아요. 무게가 추출되는 흐름 자체의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여태까지 우리가 잘 관찰하지 못한 부분이었는데 이거를 관능 이상의 총 추출 시간 이상의 어떤 추출 흐름으로 얘네들의 차이도 확인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지난번 커핑 실험이 조건이 엄밀하게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1대1 비교하기는 어렵고 이 그라인더 둘에 대한 비교를 에스프레소 환경에서는 꽤 어느 정도 드러난 거죠 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격은 비슷하게 나오는, 아니 그때랑 비슷하게 나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EK 같은 경우는 더 약간 날이 선 느낌이었고 마셨을 때
그리고 특정 플레이버들은 툭툭 약간 굉장히 되게 클리어하게 보이는 느낌이 좀 있었고, 상대적으로 D팀 같은 경우는 동글동글한 느낌, 되게 차분한 느낌으로 나오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막 극명하게 막 저번에 커피가스처럼 확 갈리진 않았지만 계속 그 성격이 있긴 있었지. 오늘도 커핑 그거는 저희 모두가 했을 때 공유하는 특징이니까. 근데 커핑이랑 지금 에스프레소 테이스팅에서 다 비슷해요. 캐릭터 특징이 D팅이 약간 몽글몽글하다 혹은 캐릭터가 명확한 건 EK였다. 이거는 입자 분포에서 주도적으로 특히 입자가 굵어지면 입도 분포폭이 더 좁아지거든요. 네, 미분이 영향이 확 줄어드니까 그 입자에서는 오히려 분포폭이 조금 더 넓은 게 D팅 랩 스윗이니까 이러한 표현에 걸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머리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죠. 그러니까 랩 스윗이라고 붙었던 이유가 뭔가는 이 단맛이나 혹은 추출이 신맛에 비해서는 뭔가 밸런스 있게 맞춰주는 다른 성분들이 더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조금 더 복합적인 맛이라고. 그 이야기가 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먹어보면 이걸 복합적이라고 느끼기도 어려울 거야. 실제로 먹어봤을 때, 그러니까 내 혀에서 느끼는 결론이 아 이게 더 복합적이다라고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울 거야. 왜냐면 막 내가 잡을 수 있는 플레이버들이 막 선명하게 우룩하고 나오는 게 아니고 뭉쳐서 이게 있죠. 이게 덩어리로 이렇게 나오니까 오히려 동글동글하다. 두리뭉실한 거죠, 어떻게 보면.